자,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마 인강으로 올리게 될 것 같고, 이제 테마 3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같이 수업을 직접 학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일단 테마 2번이고요. 오늘은 테마는 이제 사진을 원래 찍어 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 2번이고요. 자, 이 단어는 일단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생명과학은 어떤 것인가? 자, 생명과학의 특성과 그 생명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탐구를 해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테마 2번. 자,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그래서 1번 일단 생명과학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납적 탐구 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마지막에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시에 대해서까지 다루게 되면 오늘 수업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생명과학. 자, 일단 이 생명과학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이구, 왜 이래 이거.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특성, 생물의 특성로부터 생물의 특성과 또 뭘 연구하냐면 그 생명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이 생명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생명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생명체의 이제 완전 미시적인 관점부터 미시적은 이제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자, 분자 정도 수준의 단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이런 미시적인 상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루게 되냐면 뭐 생명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자, 거시적인 단계까지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생태계까지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데 이 생명과학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존재해요. 자, 어떤 학문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뭐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 말 그대로 이제 셀이 세포야. 이 세포라는 것을 다루는 건데 굉장히 작은 단위겠죠. 우리가 뭐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지만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보다 조금 커지는 거, 이제 생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자생물학을 먼저 얘기할까? 자, 분자생물학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분자생물학은 그리고 유전학 이런 것들, 얘네는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분자생물학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그 DNA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복제가 돼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DNA가 전사를 거쳐서 RNA가 되고, 그 RNA가 어떻게 단백질까지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전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떻게 부모 개체로부터 어떻게 자손에게 어떤 형질들이 전달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유전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이제 생리학은 요 과목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다루게 돼요. 우리가 언제 많이 다루게 되냐면 3단원에서 많이 다루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항상성에 대한 얘기 다루게 되면서 이제 뭐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그 생리학은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리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목이 생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학,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분류학은 정말 생암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바이러스는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분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름 붙이기 하는 거야. 종속 과목 학문계 이런 거 들어봤지? 그 종은 어떤 게 있는지, 관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속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학명을 지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 분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분야까지 연구를 한댔잖아. 분류학도 뭐 거시적인 분야고요. 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게 되겠지. 그걸 우리가 그냥 뭐라 부르냐면 생태계를 공부하는 학문, 뭐라 부르게, 생태 그냥 학이라고 합니다. 생태학 존재하고 있고요. 자, 뭐 그다음 뭐 발생학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발생학은 우리가 발생이 뭔지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것만을 다루는 거예요, 거의. 발생에서 뭐 인간을 다루는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탐구 방법을 쓰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은 첫 번째 1번, 우선 관찰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 관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관찰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찾아내냐면 규칙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원리라던가 법칙을 도출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이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진짜 하는 방법,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1이 또 나오면 좀 그런가? 순서 없이 합시다. 자, 1번. 일단 어떠한 자연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 자연 현상을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뭐 한다?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 주제를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다? 관찰하는 주제를 설정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관찰하는 주제를 설정하고 나서 그 관찰하는 관찰 방법을, 그럼 관찰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관찰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칠 건지 절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관찰 준비야. 드디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1번 관찰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관찰을 하고요. 관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관찰하고 나서 뭘 봐야겠어? 그럼 이제 결과를 보는 거야. 자료들을 보는 거죠. 그 결과를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해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규칙성을 찾거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자연현상을 관측하고 관찰 주제를 설정하고 그 관찰할 방법이랑 절차를 고안하고 나서 이제 관찰을 수행하고 그 다음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귀납적 방법, 탐구 방법의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게 있겠는데, 자, 예시 가장 좀 메인 될 만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다윈과 일단 다윈 먼저 얘기합시다. 자, 다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다윈 아저씨가 주장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진화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다윈의 진화설은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다윈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갈락파고스 군도, 갈락파고스 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갈락파고스에 갑니다. 자, 갈락파고스에 가봤더니 이제 새들을 관측합니다. 새만 관측한 건 아니지만 관측을 하면서 무슨 이론을 끄집어내냐면,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끄집어냅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자, 부리가 굉장히 두꺼운 애가 있었고, 부리가 굉장히 얇은 애가 있었어. 누가? 핀치새가. 자, 이 핀치새를 관측했는데, 얘를 보니까 얘네가 왜 다를까? 일단 뭐 한 거야? 자연현상을 관측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관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섬마다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뭘 먹고 사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윈 아저씨가. 자, 그렇게 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단계까지 했어요, 요 단계.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원래는 여러 두 개가 아니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애는 이렇게 두꺼운 부리를 갖고 어떤 애는 얇은 부리를 갖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의 먹이를 관측했더니 어떤 딱딱한 씨앗을 먹는 애가 있었고, 딱딱한 씨앗을 깨서 먹는 애가 있었고, 뭐 호두 같은 거겠지.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애는 이렇게 선인장을 먹는 애가 있었다는 거야. 선인장에 있는 물을 먹는 애가 있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결론을 뭘로 도출해? 먹이가 달라서 자연에 의해서 생존에 유리한 애만 살아남은 거구나. 그렇겠구나. 이런 규칙성과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알겠지? 그걸 우리가 가설로 세운 게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다윈이 만들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슐라이덴이라는 사람과 슐라이덴이랑 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포설을 세웁니다. 세포설. 자, 이 사람들도 일단 뭘 한 거냐면 단순하게 생물 표본들을 관찰한 거야. 생물 표본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결론적으로 도출을 했냐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관측한 거야. 알겠지? 자,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